시간 진짜 빠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이 보내는 그런 신호들, 시그널을 놓치곤 하잖아요. 무기력하거나 짜증나거나 불안하고 삶이 막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버티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뭐지? 내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없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그 주도권을 되찾는 힘을 진짜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실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배운다. 어웨어니스의 저자이시자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겸임교수, 메디테이션 랩 대표 곽정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작년에 뵀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새로운 책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간에 엄청난 또 많은 일들이, 또 해외로 가서 또 공부도 하셨고, 그 사이에 또 대학원 모교시죠. 모교에서 이제 강단에 또 서게 되셨어요. 상담 심리 대학원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 강의하는 게 또 굉장히 즐거우시다고. 너무 즐겁고요. 사실 이걸 목표로 한 적은 없는데 이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참 신기하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제가 공부한 게 명상인데 명상과 관련된 심리학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주 진짜 저도 신나서 가르치고 학생들도 너무 즐거워하시고 이렇습니다. 와, 예. 저는 정말 리스펙하는 게,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방송인으로서 큰 인지도를 얻으셨고, 그러다가 이제 또 공부를 하시면서 박사님이 되셨고, 그러다가 또 모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이번에 따끈따끈 나온 신간이 어웨어니스입니다. 제목의 뜻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웨어니스는 어웨어의 명사, 이렇게 많은 분들은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이런 느낌인데요. 일상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빨리어 삼빠졌냐, 명백한 아주 명료한 알아차림, 수행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명료한 알아차림의 단계를 삼빠졌냐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 옮긴 것이 어웨어니스이고, 그걸 다시 우리나라 말로는 알아차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매우 명료한 자기인식의 상태, 지혜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경지를 표현한 문구입니다. 그런 네.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게 집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놓으셨거든요. 붓다는 마음의 본성을 맑고 밝게 빛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본성으로 인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마음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번뇌에 쉽게 오염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컵이 있고요, 이렇게 큰 컵이 있고 맑은 물이 있어요. 이렇게 큰 대야 같은 게 있고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색깔이 오염된 물을 막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제 이 물이 혼탁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처음 부었던 물과 같은 혼탁한 색깔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번뇌라고 했을 때, 그럼 다시 맑은 물을 여기다가 계속 쭉 부으면 넘치면서 조금씩 옅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계속 붓다 보면 다시 처음에 맑은 물의 상태로 되돌아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마음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번뇌에 쉽게 오염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걸 보고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아니, 물에 대한 비유를 하면, 물은 너무나 쉽게 이제 분자끼리 융합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뭔가 내가 까만 물 상태를 복구하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이런 컵인데 여기에 먼지 하나가 붙으면 좀 더 이해가기가 쉽지 않나요? 먼지가 붙으면 원래 이 먼지는 밖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먼지임을 알아채고, 먼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걸 손으로 털어서 걷어내면 되는 일 정도? 근데 보통 우리는 먼지가 들어오면 이것이 싫고 이 먼지를 보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 먼지랑 계속 멱살 잡고 싸운다는 거죠.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것은 그냥 먼지이구나 알아차리고, 먼지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그것을
아주 어떤 평가하거나 막 화나는 마음 없이 먼지구나 하면 그 먼지가 그냥 더 이상 붙어있지 않는다. 애초에 마음은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은 이제 안다는 것이고, 지금 생각하신 그런 이미지 있죠. 그게 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마음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공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감정이 있으면 그게 나한테 스며들어서 혼연일체가 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애초에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냥 깨끗한 공간에 뭐가 하나 쓰레기가 투척되면 걷어서 내버리면 된다, 이 정도이고, 보통은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하는데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왜 안 가져지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은 가졌는데 나는 없지?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솟아나면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이 진짜로 혼탁해지는 거죠. 근데 진짜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힘인데, 이 보는 힘이 뭔지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보는 힘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랑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의 모습, 난 이런 사람이었으면 해, 나는 이런 모습을 추구해 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자기를 사랑한답시고 하는 행위들이 자기가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뚫어주는 거죠. 근데 명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멱살 잡지 않고도 먼지네 하고 걷어낼 수 있는 그 힘 자체를 길러주는 것 같아요. 따라서 마음에 대해서 뭔가 어려운 마음들이 일어날 때, 막 짜증이나 분노나 막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이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으면 점점 더 깊은 싸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책에서 작가님께서는 지금 당장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유난히 고독을 더 힘들어합니다.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2006년 이후로 글로벌리하게 모든 국가, 모든 인종, 모든 문화권에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수면의 시간이 감소했어요. 왜 그럴까요? 모바일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인터넷 아이폰이 접속이 2006년, 2007년 이때 나왔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서 근데 자기 전에 이걸 이렇게 보다가 잠드니까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는데, 보통 회사에 가야 되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수면의 시간이 짧아지고 또 자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니까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이거랑 똑같은 게 아닐까. 예전에 뭐 요즘에 이제 1990년대 사진 보면은 강남역 타워레코드 앞에서 약속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정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런 포즈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이 쫙 있는데 요즘은 완전히 볼 수 없는 희귀한 풍경이 되어버렸죠. 맞아요. 어제 제가 지하철 타고 공연장에서 공연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자리에 이렇게 뭐 6명, 7명 앉아있잖아요. 근데 약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6, 7명이 다 똑같은 포즈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뭐 휴대폰 볼 시간이 없다면 이동하는 시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취득하고 이런 것도 맞는데, 보통은 그냥 의미 없이 스크롤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외로운 시절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외로움이란 그렇게 편하지만 않은 감정이었다는 걸 인정해요. 모두에게 사실 외로워라는 감정은 항상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맞는데,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씨앗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들 혹은 30대, 40대까지도 다 외로우려고 하면 바로 무언가 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그 맞아요.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어떤 혼자 있는 시공간,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 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무서운 거죠. 기계는 지금보다 더없이 발전을 할 거고, 그냥 혼자서 어떤 공간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 생각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매우 어색해진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정보와 즐길 거리는 쉴 새 없이 습득하지만 마치 계속해서 간식을 입에 우겨 넣는 사람처럼요. 스낵 같잖아요. 그 콘텐츠 자체가. 그러나 과연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진짜 밥은 먹고 있나? 영혼의 밥은 먹고 있나? 과연 그런 휴대폰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찾을 수 있나? 관계를 이게 이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세계 곳곳의 뉴스도 보고 내 친구의 소식도 보고 계속 뭐 단톡방을 놀려대고 하니까 무언가와 이어져 있다라는 감각은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실제로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면에서는 계속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고 끄면은 바로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더 불편한 느낌이 계속되고 이렇다 보니까 외로움을 직면하지 않고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그런 세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책에 명상은 혼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명상을 딱 기준으로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건 것 같다라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상을 하기 전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제 마음 안에 신호가 계속 깜빡깜빡 했던 것 같아요. 연애를 안 하고 있거나 네. 물리적으로 주말에 혼자 있거나 이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라는 그 내면의 소리가 계속 알람처럼 울리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갈애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 목마른 상태인 거죠.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변화가 필요해. 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 마음속에 소리가 있었다고 지금은 추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상을 하고 나서는 혼자 있는 시간대로 너무 고요하고 평온하고 혼자 있지 않은 순간도 많잖아요. 네. 저도 강의를 자주 하고 모임도 많은 편이니까 그 순간은 그 순간대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고 내 강의에 와주시고 이런 연결은 애초에 제가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있어 보니까 만나는 것의 소중함도 알겠고 또 만나는 순간들이 굉장히 충만해지고 감사를 느끼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차마 알 수 없었던 평안함이 이제 40 몇 살이 되어서야 저 이제 반백살이거든요. 반백살이 되어가는 이 즈음에 야 혼자 있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어떻게 잘못 오해하시면 너는 싱글 라이프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맨날 집이 조용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명상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명상은 밖에서도 또 뭐 잠깐 카페에서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해놓으면 얼마든지 나 혼자 있다라는 그 순간에 홀로 고요히 있다라는 그 감각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사는 상태이든 이 혼자 있음에 대한 그 감각을 일깨우신 분들은 삶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명상할 때 그러면 최소한 뭐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명상할 때 꼭 이렇게 막 각 잡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항상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빈도수를 조금씩 5분일지라도 아니면 10분일지라도 조금씩 자주 이걸 하는 연습을 좀 해놓으면 나중에는 바깥에서 카페에서 뭐 누구를 기다릴 때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근육을 만들고 싶을 때 저도 집에서 틈나면 5분만 있어도 덤벨 들고 운동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워있다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몸에 활력이 돌겠죠. 그러나 진짜로 내가 거의 뭐 올림픽 선수 수준의 어떤 제대로 능력을 키우고 싶다. 네. 그러면 운동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에게 가서 그렇죠. 전지훈련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음.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면 집에서 아침에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정말로 삶을 바꿀 정도의 그 명상을 통한 의식의 힘을 기르고 싶다면 더 많은 노력은 사실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 불교 명상을 전공으로 택한 이상 저는 제 공부에 떳떳해지고 싶었어요. 제가 공부한 이것이 사람들을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했고 이제 열흘 이상 2주씩 수행만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좀 힘들거든요. 전화기를 없는 상태에서 2주 동안 내가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저녁밥도 안 먹고 하루에 10 몇 시간씩 자는 시간 6시간 정도 빼고 뭐 청소하고 샤워하는 시간 빼면 거의 16시간 정도 명상만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전지훈련 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1시간, 걷는 명상 1시간, 앉아서 명상 1시간, 걷는 명상 1시간.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자세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작가님이 실제
수행에서 경험하신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거고 그 경험이 지금 곽정은 작가로서 곽정은 교수로서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마타 수행 사실 책에서도 이렇게 쭉 나오지만 맨 앞부터 나옵니다. 사마타. 사마타 수행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네,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2600년 전쯤에도 이미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주 어렸을 때 나무 아래에서 사마타 수행을 배운 대로 해봤었는데 그게 참 좋았었지라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그걸 추억하실 정도니까 이미 인도에서는 그 문화가 워낙 뭐 발달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마타는 예전의 수행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우 간단해요. 코나 인중, 뭐 코끝, 콧구멍 이쪽에서 우리가 호흡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기가 느끼기에 코의 어느 부분에서 호흡이 드나드는 그 포인트를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다 하나씩은 있죠. 누구나 다 있죠. 그 한 지점에 딱 찍어두고 그곳에 마치 문지기를 세워둔 것처럼 예를 들어 성문에 문지기가 있으면 네. 그 문지기가 안까지 따라 들어가거나 저기 이미 성문을 떠나간 사람한테 거기 어디 가쇼 하지 않고 문에서 드나드는 사람만 체크하잖아요. 네. 어디 가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한 지점에서 호흡이 드나들 때 그 드나드는 감각에만 주의를 두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 1시간 동안이요. 1시간. 네. 예. 대단히 특별한 것이라고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게 이 또한 과정이고 이 사마타 수행 체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고요함과 집중의 단계가 4개가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 그래서 초선에서는 뭐 이렇게 고요함이 느껴지고 막 이렇게 기쁨이 느껴지고 약간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약간 붕붕 뜨는 느낌도 들고. 근데 2선, 3선 가면 그런 막 기분 좋음, 희열 이런 느낌들도 하나씩 또 내려놔야 돼요. 1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2단계에 더 깊은 상태로 넘어가려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붙잡고 있던 걸 계속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가장 계속 좋은 경험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제 5일째 수행처에 있었어요. 그러면 5일째 됐으니까 오늘은 더 어제보다 더 막 이런 게 뭐죠? 욕심이잖아요. 탐욕이겠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5일째는 다시 더 안 되는 거예요. 막 졸아요. 막 아파요. 막 이렇게 되면 이 마음을 또 다시 내려놓고 다시 코로 다시 코로 다시 코로 그걸 뭐 몇만 번쯤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를 계속 인식하는 과정이고 자기를 보는 과정이죠. 그 고요함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명상을 하면서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보통 며칠을 하나요? 이 사마타 사마타 보통 열흘을 합니다. 보통 열흘이에요. 초보자도? 제가 3일 한 번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2주 가까이 다시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첫 3일은 제가 여기서 열흘 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저도 알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2박 3일 일단 거기 좀 이렇게 나를 테스트해보고자 갔는데 그 3일은 신기하지만 너무 괴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냥 잡념만 하니까. 근데 다음에 갔을 때는 4일째잖아요. 네. 저번에 3일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일? 가면 다시 리셋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사회에서 살면서 뭐 그냥 살았잖아요. 열심히만.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 다시 그 고요한 상태를 닦는데 정말 닦는 거예요. 이미 더럽혀졌어. 근데 다시 닦아 나가는 거예요. 다시 앞에 3일은 너무 버거운데요. 그걸 지나가면 9일 정도 정말 깔딱고개라고 누가 하대요. 정말 이제 못하겠다. 아 진짜 힘들다. 나 오늘까지만 어떻게 버텨보자 하는 순간 아 이것이 그토록 많은 수행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그때는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그날 밤에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게 어떤 수준이었든 상관없이 내 인생에선 최고의 고요함을 맛보고 나서 방으로 돌아오면 진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본래 깨끗했는데 이걸 이제 알았구나. 이렇지 않은 상태로 평생을 살았구나. 원래 깨끗한 게 있는데 이걸 계속 안개 낀 거울 상태로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 있었잖아. 어디 가서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었구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닦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했구나. 자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와 그 감사가 그걸 되게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 내가 이 겪는 슬픔과 외로움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문득 문제를 해결할